자, 원단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직기나 한복이나 결이 있고 또는 무늬가 있습니다. 상하 무늬가 있으신 분들은 한 커트, 두 커트, 반 커트 이래서 세 폭을 이어서 해주시고, 이 원단은 무늬가 없다, 무늬가 사방으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원단이다 하실 경우는 길게 세마를 옆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직기 중에는 식서 방향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린넨이나 면직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식서를 지켜주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세탁을 하면 줄어드니까. 특히 푸서 방향에 비하여 식서 방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폭, 두 폭 반 이런 식으로 폭을 이어주시면 되고, 혹시 140짜리, 160짜리 원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두 폭 반 일부러 치수를 110에 맞추어서 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폭 나오는 대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90cm 폭을 가지고 있는 원단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세 폭을 이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원단은 지금 한복 원단입니다. 한복지. 상하의 큰 구분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폭 반이다 그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폭으로 잘랐습니다. 길이는 80에서 90 사이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끝부분 탁 잘라서 쭉 찢으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 찢은 부분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밑단을 할 때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고 밑단을 깨끼 바느질을 하든 접어 올려서 재봉을 하든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조금 더 두십니다. 나의 시접분에 플러스 2cm 정도, 허리 쪽도 나의 시접분에 1cm, 2cm 정도. 그러니까 실제 사용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하여라. 최소 6cm 정도의 시접분이 필요합니다. 자, 한 폭, 요 중간에 있죠. 두 폭 반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가 허리입니다. 아까 허리, 나의 오른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름을 잡아 가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연결선이 왼쪽의 어딘가에 올 겁니다. 왼쪽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왼쪽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거의 뒷중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또 주름을 잡아 가다 보면 또 이음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가다 보면 끝나는 여밈의 안쪽 겹친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는 미미디가 없는 쪽 반폭 자른 거에서 미미디가 없는 쪽으로 가야 자르고 쉽고, 중간 연결 있는 부분에는 미미지와 미미지이기 때문에 올풀림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한 폭, 두 폭, 반폭을 이을 때는 미미지와 미미지를 만나게 해준다. 그 다음 여기에는 한복은 이거 자체로만 쓰기에는 이렇게 일부러 연출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한 겹짜리, 혹겹짜리로 연출하지 않는 이상은 안에 속지라는 것을 두게 되겠죠. 속지는 식서 방향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길게 옆으로 길게 자르십니다. 일부러 연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성격이 여기에 연결선이 없는데 겉감에 연결선이 있으면 싫어 하면 요것도 연결을 해서 쓰셔도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끝에 얘도 탁 해서 쭉 찢으십니다. 앞쪽에 여유 두십니다. 왜냐하면 요 찢은 부위가 그렇게 반듯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 두고 이 폭에 맞추어서 길게 자르시고 뒤쪽에도 여유를 두십니다. 삐뚤음하기 때문입니다. 길이도 마감하기 전까지는 위에서부터 잡으면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길게 남겨두십니다. 겉감보다는 속감이 싸니까 속감을 많이 잘라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감을 자르고 나면 우리가 긴치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찢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여유는 우리가 심직감으로
허리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겉감과 안감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얘는 중간을 이어 주십시오. 여기 겉감 중간 이어주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 말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허리 말기 패턴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기 치수 되어서 허리 말기 부분이 어디까지 가는가 확인해 놓으시고요. 한복지로 하시면 이렇게 반폭이 남았죠. 이 반폭 이용하시고, 그 다음 일반 직기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다른 원단을, 같은 원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식서 방향 지켜주십시오. 한복지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한 77이 넘어가면 이렇게 좁은 폭을 이용하면 허리 말기 부분이 중간을 좀 사용하기가 안 좋고, 혹시 내가 나중에 옷고름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사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긴 쪽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직기는 식서 방향으로 지켜주십시오. 자, 얘는 이렇게 초크 표시를 하거나 어떤 표시를 하면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복 끝감면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 말기를 그리겠습니다. 양장식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옆선은 이어줄 겁니다. 길게 남은 속지를 두 겹으로 놓으십니다. 두 겹으로 놓는 거는 심지 대용으로 사용할 건데, 심지가 한 겹만, 이거 한 겹만 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두 겹을 이용할 겁니다. 두 겹. 그리고 앞판 뒷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옆선을 잇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앞판 그리겠습니다. 원단에 놓으시고, 한복의 끝감 뒤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끝감지는 가끔 초크나 펜이 잘 지워지지 않거나 본경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앞중심 표시해 놓고 완성선으로 그려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1cm 정도의 여유를 남겨 두십니다. 자, 여기가 앞판이라고 했죠. 그럼 뒷판은 얘를 뒤집으면 뒷판이 되겠죠. 실제로는 뒤집지 않아도 어차피 똑같이 좌우가 똑같으니까 뒷판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중심 표시합니다. 여기가 뒷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뒷판에서 겹친 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겹친 분의 옆선은 제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반대로 뒤집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 각도 유지해서 중심까지 그려 주십니다. 자, 여기가 F, 요가 B, 여기가 다시 F의 겹친 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분리해서 그린 이유가 이거겠죠. 여유를 두고 자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깍깍 깍깍 그렸습니다. 여유 있게 잘라내십니다. 앞 D가 되겠죠. D는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앞쪽에 입었던 쪽. 항상 내가 입었을 때의 방향을 잘 생각하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겉감을 가져와서 얘를 시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겉감의 식서 방향으로 길게 놓아 주시고, 뒷판 가져오십니다. 자, 이대로 안쪽, 원단의 안쪽에 내가 심지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가 심지가 될 거거든요. 요렇게 놓겠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왜 뒤집느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기는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앞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렸지만 얘는 일종의 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심지도 바르게 잘라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하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르십시오. 쓰고 남습니다. 내가 옷을 입었을 때는 여기 앞조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방금 그린 걸 엎어야 됩니다. 방향이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앞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좌우가 같으니까. 좌우가 같으니까 아무 쪽이나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점만 맞추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남죠? 요 만약에 옷고름 하실 분들은 옷고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분량으로 남습니다. 얘도 시침하기 위해서 핀을 꽂아 주시고요. 자, 시침은 우리가 시접을 1cm로 둘 거기 때문에 1cm 안쪽으로 시침해 주시면 됩니다. 완성선을 넘겨서 1cm 안쪽으로 시침하겠습니다. 삥 둘러서 시침하고 삥 둘러서 시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옷고름을 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원단 남는 거를 가지고 잘라서 무엇을 만들어 주느냐, 단추 고리감을 만들어 주십니다. 단추 구멍을 내기에는 번거로우니까 단추 고리를 합니다. 단추 고리. 연봉 매듭을 지어서 연봉 단추를 해주셔도 좋은데, 그러면 안쪽에는 또 단추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추 대 단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리감을 4개를 하셔도 되고 2개를 하셔도 됩니다. 2개를 할 경우에는 단추가 큰 거가 달려야겠고, 4개를 하신 분들은 보통 샤스 단추 하는 작은 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리감 준비하겠습니다.